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349회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변함없이 송보입니다. 정상호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여러분들 뵙습니다. 잘들 지내고 계시는지요? 정상호님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음, 좋네요. 예,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캐논 렌즈의 종류와 역사 이야기 2편으로 예, 그때는 이제 저희가 FL 렌즈 시스템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예, 1969년도까지 이제 역사적 기간으로 보면 그렇고요. 오늘은 이제 1971년도 F1이 만들어지면서 나온 FD 렌즈 마운트가 이제 또 한 번 바뀌죠. 예, 마운트 시스템이 바뀌는데 그 FD 렌즈 시스템부터 EF 렌즈 87년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음, 그거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최근까지 나왔던 렌즈 중에 좀 RF 렌즈. 주목해 줄 만한 렌즈들. 그렇죠. 예. RF가 있고 또 중간에 EFM이 있었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EFM 그다음에 EFR 이렇게 가는 거죠. 음, RF라 그러네. RF. RF가 예, 되죠. 그 렌즈의 변천사까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가죠. 요즘은 저희가 서두가 길질 않습니다. 첫 번째 FD 렌즈 시스템이에요. F1이 나왔을 때 이제 그 시스템을 캐논의 이제 자료에서 제가 갖고 온 거고요. 1900 역사 히스토리 얘기 잠깐 제가 읽어 드릴게요. 1971년 3월 캐논은 F1의 출시와 함께 14개의 새로운 FD 렌즈가 발매한다. 음, FD 시리즈 렌즈의 개발은 단순히 FL, 그 전이죠. FL 시리즈 렌즈의 갱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자동 노출 제어 시스템에 대한 고려, 자동 노출, 그러니까 조리금선이라든가 뭐 이런 예, AE라고 그러죠. 다가오는 광학 전자 시대에 대한 준비를 기반으로 기본 방침과 세부 계획을 세웠다. 그 세부 계획이 뭔지 아세요? 굉장히 장황해요. 제가 한번 예, 읽어볼 테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첫 번째, 렌즈의 수를 최소화하고 수차를 완벽하게 보정해야 한다. FD 렌즈를 만들면서 연구진들이 이런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음, 맞춰서 렌즈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렌즈의 수를 최소화하고 수차를 완벽하게 보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렌즈의 매수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수차도 완벽하게 보정하는 보정. 거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최대 조리개에서도 플레어가 줄어들고 블러가 균일해야 하며 조리개가 작을수록 이미지는 더 선명해져야 된다. 음, 최대 개방에서도 이제 플레어가 많이 생기잖아요. 예, 예, 그거는 이제 줄어들고 억제하고. 그 다음에 조리개를 조일수록 이미지는 더 선명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수차들을 양호하게 제어해야 된다는 얘기랑 음, 일맥상통한 얘기예요. 세 번째, 전체 이미지는 균일하고 높은 해상도와 콘트라스트를 가져야 한다. 네 번째, 렌즈 시리즈 전반에 걸쳐 자연스러운 색상이 재현되고 균형이 잘 잡혀 있어야 한다. 다섯 번째, 모든 메커니즘은 작동하기 쉽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이 다섯 가지 지침은 현재까지 모든 캐논 렌즈 개발의 기본이 되었고,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기술적 기준이 구체적으로 다뤄지냐 하면 밀리미터당 100라인을 초과하는 중앙 해상도가 보장되어야 하고, 두 번째, 높은 콘트라스트를 연출을 하기 위한 기능이 추가되어야 한다. 세 번째, 렌즈 간 컬러 밸런스 차이를 최소화하고 소정의 컬러 밸런스를 이루기 위해서는 적절한 글라스 소재와 다층 코팅 기술을 사용해야 된다. 멀티 코팅이죠. 예, 그다음에 네 번째, 렌즈 구성을 최적화하고 계면 방사를 방지하여 플레어를 줄여야 한다. 내부 배럴 및 부품에서 방사를 방지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합친다. 배럴은 이미지를 형성하지 않는 빛이 렌즈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래서 이거를 기준을 정해놓고 만들어서 나오는 게 F. 71년도부터 F1에 맞는 FD 렌즈 시스템이에요. 음, 굉장히 고민 많이 했죠? 엄청. 그 다음에 굉장히 선구자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캐논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이런 기준들이 있겠죠. 어, 외부적으로 이렇게 음, 발설을 하지 않으신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 계면 반사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예, 렌즈와 렌즈 간에 빛이 들어가면서 반사되는 거예요. 이걸로 음, 인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플레어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걸 우리 이제 음, 계면 반사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래서 이제 FD 렌즈가 71년도에 생산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뛰어난 렌즈, 지금도 회자되는 렌즈가 몇 가지가 있어요. FD 50mm
1.4 SSC 렌즈 사진 하나 보죠. 좌측 상단에 있는 FD 50mm f1.4 SSC 렌즈. 굉장히 익숙한 이 렌즈인 것 렌즈는 뛰어난 색재현력과 함께 고해상도와 고대비 성능으로 유명했고 사진용으로 설계되었던 렌즈인데 다양한 광학 측정 장비에 사용됐던 렌즈. 그 다음에 일본에서 렌즈의 칼라 바란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든지 과학적으로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이 렌즈의 칼라 바란스를 기준으로 삼았던 렌즈예요. 어, 그 다음에 FD 50mm 1.4 SSC에서 저 SSC는 슈퍼 스펙트라 코팅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멀티 코팅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S가 있어서 싱글 코팅이냐? 아니요. SC가 있어요. SC. 아, SC는 싱글 코팅이 맞아요. 아. 근데 SSC는 멀티 코팅인 거예요. 그래서 슈퍼 스펙트라 코팅 그거의 약자인 거고요. 저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저게 뭐 빨간색으로 SSC가 적혀 있거든요. 예. 예전에 L렌즈다 이렇게 보는데 그건 아니에요. 음, L렌즈는 이제 비구면 렌즈가 들어가거나 예. 뭐 형성 렌즈가 들어가거나 망원에서는 그런 게 이제 L렌즈인데 이 당시에는 이제 비구면 렌즈가 들어가게 되면 아스피리칼이라고 이제 써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50mm 55mm인가? 58mm인가 55mm인가 1점이 아스피리칼 렌즈가 있어요. 아, 그거 요즘 한 500만 원 돈 해요. FD. FD 마운트고 1점이 SSC 그 렌즈 여기에 있거든요. 박물관에. 그거 요즘 시세 한 500만 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500만 원에서 700.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건 이제 L이라고 안 써 있고 아스피리칼이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측 하단에 보면 FD 300mm f2.8 SSC라고 돼 있죠. 예. 그 다음에 그렇게 있고 테두리 하나 쫙 둘러져 있죠. 회색깔 같은 거 이거 사진에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당시 매우 밝은 렌즈로 기억되는 렌즈예요. 아, 당시에 밝기가 2.8이잖아요. 2.8이면 네. 굉장히 밝죠. FL에서는 5.6이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게 아까 그게 참 저거네. FD 55mm 1.2 아스피리칼. 아, 55mm 55mm. 1.2 아스피리칼이라고 딱 적혀 있어요. 옆에. 음, 그 렌즈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저 FD 50mm 1.4 SSC 렌즈는 제가 또 아까도 했지만 기준점으로 삼을 정도로 칼라 바란스라든가 이런 렌즈들이 굉장히 성능이 뛰어났었던 렌즈. 저 렌즈에 대해서 좀 일화가 있는데. 그러세요? 예, 말씀 좀 제가 해주세요. A21 A21 맞아요. 구매를 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맞아요. 했는데 저게 저 50mm f 1.4가 지금에서야 제가 이제 여러 바디들을 보다 보니까 거의 기본 렌즈로 다 장착이 되어 있더라고요. 당연히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네네네. 그 별 신경을 안 썼어요. 네. 그때 당시에는 신경을 안 쓰고 구매를 했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당연히 50mm f 1.4겠지라 봤더니 1.8 렌즈더라고요. 1.8은 SC라고 적혀 있었을 거야 아마. 그 뒤에까지는 잘 못 봤어요. 근데 SC일 거예요 아마. 50mm f 1.8이더라고요. 그래서 씨 사기 먹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기까지는 아닌데 그냥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냥 1.4가 붙어 있겠지. 예, 그랬던 것 같아요. 1.8도 나쁜 렌즈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생긴 게 외관적으로는 똑같으니까. 이제 똑같아가지고 맞아요. 그렇게 구별을 볼 수 있어요. 못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자, 1979년도 SLR 카메라의 자동 노출 제어 시스템이 발전을 해요. 자동 노출 제어 시스템 발전을 했고 FD 렌즈도 이제 다시 이제 그거에 상응하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나왔을 때 R 렌즈, FL 렌즈 나왔을 때 그 마운트를 걸고 그 실버 링을 저번 시간에 말했듯이 돌려주는 개념이었죠. 지금 바이오넷처럼 원타치로 딱 거는 방식이 아니었고 꽂고 그 뒤쪽 링을 돌려서 끼는 방식이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불편함. 그러다 보면 사실은 그걸 하기 위해서 한번 원터치로 걸면 되는데 끼워놓고 그 링을 돌리니까 좀 불편하기도 하고 잘못하면 렌즈를 떨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데서 프로 및 고급 아마추어 사진가들이 마운트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표시해요.
그러니까 이 FD 좀 전에 보였던 FD 렌즈도 그 시스템 그대로까지 예. 썼었어요. 그래갖고 그 불만을 표시를 하는 거를 이제 캐논이 이제 그거를 이제 받아들여요. 받아들여갖고 이전 카메라와의 호환성을 유지해요.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바로 장착이 가능한 뉴 FD 마운트로 만들어요. 그게 지금 보고 있는 FD 마운트, 뉴 FD 마운트의 시스템들이에요. 이제 보실까요? 볼게요. 다음으로 돌려볼게요. 렌즈 그 실버링 없어졌죠. 예, 우리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보고 있는 요즘 방식이 렌즈랑 그래갖고 비슷하게 지금처럼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뭐 니콘이고 캐논이고 똑같이 꽂는 방식으로 이 캐논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는 이제 뉴 FD 50mm 1.2 L 렌즈. 저 렌즈도 굉장히 밝으면서 고급 렌즈군에 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1735 2.8 렌즈를 캐논 많이 쓰잖아요. 1635, 1635. 예. 그게 이제 계보가 저 2035 3.5L 렌즈. 이거 나오기 전에 이제 그냥 FD였을 때 2435 3.5가 있었거든요. 2435. 그 다음에 2035 FD가 되고 저게 EF 렌즈로 가면서 2035 2.8이 되고 그게 다시 1635 2.8로 가고 이렇게 그 계보에서 20mm에서 한 16mm로 이제 좀 넓어지는. 제가 왜 뉴 FD 렌즈 중에서 저 2035 렌즈를 왜 저기 사진에서 대표 사진으로 보여드리냐 하면은 저게 굉장히 성능이 뛰어난 렌즈예요. 줌 렌즈인데도 불구하고 줌 광각이잖아요. 예. 줌 렌즈 광각 줌 렌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구면 렌즈 요소가 들어갔고 밝기도 2.8이 아니라 적당히 반 스텝 어두워갖고 3.5 정도가 되잖아요. 그래갖고 저는 저 렌즈를 굉장히 인상 깊게 썼던 렌즈예요. 성능도 굉장히 뛰어났던 렌즈고요. 저 NewFD 50mm 1.2L은 그냥 그 렌즈 저거는 이제 왜 보여드리냐면 성능을 떠나서 캐논에서의 고급 렌즈 군을 이어가는 렌즈거든요. 저게 이제 나중에 EF로 가면은 이제 1.0 렌즈가 되죠. 1.0 밝기로. 예. 이제 그렇게 되는 거로 가기 때문에 제가 요 렌즈들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캐논에서는 FD 시절 때부터 또는 FL부터 적극적으로 형석을 써갖고 색수차를 보정한 렌즈들이라든가 FD에 오면서 비구면 렌즈의 채택들 그다음에 뉴 F1으로 오면서 줌 렌즈들의 굉장히 특수 요소들, 비구면 렌즈, 뭐 형성 렌즈 그런 렌즈들을 계속 써가면서 고급 렌즈 군들을 굉장히 만들어내요. 그래갖고 이제 요 뉴 FD 렌즈는 실질적으로 F1보다는 뉴 F1 바디랑 같이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 시대에 뉴 F1 바디도 굉장히 뛰어난 바디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예. 캐논의 F3와 마찬가지로.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내 우리나라 말고 일본에서는 저 빨간 태가 굉장히 인상적이잖아요. 캐논에서는 L 렌즈가 그렇죠. 저 빨간 태 둘른 렌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23mm 1.4 L 렌즈, 85mm 1.2 L 렌즈, 뭐 2035 3.5 L 렌즈, 80200 줌 렌즈로 가게 되면 F4 L 렌즈, 10300 5.6 L 렌즈. 이런 렌즈들이 이제 그 L 렌즈 빨간 태를 두르는 그 고급 렌즈를 대표하는 렌즈들이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아마 사진 통장 방송에서 캐논의 L 렌즈란 무엇인가에서 예.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다뤄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거로 보면서 굉장히 한 시대를 굉장히 풍미를 했고 UF1 시스템 카메라와 같이 굉장히 고급적인 이미지를 줬던 캐논의 시스템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요즘에 구하려면은 어느 정도 할까요? 저건 금액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1.2 렌즈. 50mm 1.2는 그래도 저거 많이 올라갔고 저 100만 원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120만 원대 가야 될 것 같고요. 2035, 3.5 저런 것들은 있으면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근데 깨끗한 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구매 대행 이렇게 들어오면 구해드려야 되는데 못 구해드리고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깨끗한 게 보이질 않으니까. 그게 흔하지 않고 저것도 깨끗하면 돈 좀 달라 그럴 거고요. 얼마 전에 뭐 23mm 1.4 L 렌즈 뭐 700만 원씩 팔리고 막 그랬죠. 영화에서 쓴다 그래도. 그런 것들 뭐 85mm 1.2 그런 것들이 예전에 뭐 7, 80만 원이면 샀던 렌즈들인데 지금은 뭐 그 돈에 탁도 없어요. 그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마운트가 완전히 바뀌어요 이제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87년도에 AF 시스템이 캐논에 도입이 되잖아요. 물론 미놀타나 니콘보다 1, 2년 늦게 이제 도입이 되는데 당시에 미놀타나
니콘이 바디 구동 방식의 AF였다면 캐논은 이제 렌즈 구동 방식이거든요. 렌즈에 모터를 넣는 방식인데 완전히 렌즈 마운트 자체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 전에는 뭐 FD 렌즈나 뉴 FD 렌즈나 뭐 FL 렌즈나 같이 맞았어요. 다만 이제 지원해 주는 게 TTL 지원해 주냐 못 해 주냐 그런 차이는 있었지만 쓸 수는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마운트가 호환이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의 이제 87년도에 오면서 EF 마운트는 호환 자체가 안 돼요. 아예 규격이 달라질 거예요. 당시에 니콘도 똑같은 고민을 했다 그래요. 마운트를 완전히 바꿀 거냐, 아니면 니콘은 이제 F 마운트였잖아요. F 마운트. 그거를 그냥 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규격을 유지하고 편의성을 그냥 소비자 쪽에 맞출 거냐라고 고민을 했을 때 니콘은 그냥 편의성의 규격을 맞추고 소비자 입장에 섰던 거고, 캐논은 이제 마운트를 완전히 바꾸면서 좀 더 진화된 카메라를 만들기 위한 거를 이제 갔던 거죠. 소비자의 편의보다는. 그래서 사실 당시에 캐논 유저들한테 캐논 욕 많이 먹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욕 무지하게 했었습니다. 왜냐면 저도 FD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맞는 거예요. 니콘은 다 맞는 거고, 니콘이랑 같이 쓰니까. 그러면서 이제 혼란스러웠던 거죠.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캐논이 소비자 입장에 쓰지 못했지만 기술적으로 더 빨리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저기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렌즈 구경이 이제 커지고 마운트가 커지게 되면은 설계 이점이 있고 고성능 렌즈를 만드는데 훨씬 이로운 이점들이 있어요. 그걸 먼저 가져간 거예요. 니콘도 뭐 SLR 빼고 Z 시스템으로 오면서 마운트 변형이 바꾸잖아요. Z만 그 구경 커지고 그 대신에 거기도 공통적으로 구경이 커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어쨌거나 니콘도 상당히 선방을 한 거예요. 그 니콘 F 마운트는 뒷구경이 이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그걸 갖고 풀 프레임 이미지 센서를 쓰는 카메라를 만드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갖고 선방을 했던 건데 결국은 이제 Z 마운트로 갔죠. 오면서 이제 그것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미러리스로 가면서 이제 바뀐 거고, 캐논은 같은 SLR인데 뭐 좋게 말하면은 기술의 진보를 위해서 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배신 때린 거지 뭐 당시에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EF 시리즈 렌즈의 개발은 마운트를 포함하여 뭐라고 써 있냐면 FD 렌즈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렌즈를 생산하는데, 그것은 카메라 본체와 렌즈 사이에 매우 정확한 실시간 데이터 전송을 허용하는 완전 전자 제어식 자동 EF 마운트였다. 이건 이제 캐논의 문헌에 나오는 걸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뭐라고 하냐 하면 캐논에서 이로 인해 합리적인 가격의 새로운 고성능 AF SLR 카메라를 개발하고 SLR 교환 렌즈의 포커싱 시스템의 초음파 모터 USM이죠. 채택과 시간 경과에 따른 열화로 인한 정밀도나 작동 오류가 없는 완전 전자 제어 시스템으로 조용한 초고속 AF를 실현한다. 그래서 저게 내부 직경이 54mm고 외부 직경이 65mm의 EF 마운트는 35mm SLR 카메라와 함께 사용되는 렌즈 시스템 중 가장 클리어 조리개를 가지고 있으며, 큰 조리개를 가지고 있으며 35mm SLR 카메라용으로 설계된 세계에서 가장 밝은 렌즈인 EF 50mm f1.0 L USM 렌즈를 가능하게 했다. 다음 사진 보죠. EF 렌즈 시스템인데 이건 이제 2006년도인가 16년도에 이제 캐논에서 이제 이렇게 됐다. 이렇게 EF 렌즈 시스템에 이제 요즘은 EF 렌즈 시스템에서도 시내용 그쪽도 적극적으로, 예전부터 사실은 시내용을 만들긴 했지만 더 적극적으로 이제 만들어 나간다. 이렇게 캐논의 EF 시스템이고요. 저 좌측에 이제 이 사진 보여드리려고 50mm f1.0 L 렌즈. 저거 엄청 커요. 아, 그래요? 실제로 보면 엄청 커요. 저게 나중에 이제 50mm 1.2 L 렌즈로 이제 다시 바뀌잖아요. 조금 어두워지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렌즈가 뭐냐면 TSE 23mm 3.5 렌즈도 좀 제가 올려놨어요. 저거는 이제 그 틸트 시프트 되는 렌즈예요. 틸트 시프트. 그러니까 광축을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죠. 대형 카메라에서 무브먼트 기능 중에 틸트와 시프트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게 가능할 수 있는 렌즈인데, 그래서 설명을 해주셔서 듣고 아, 그러나요? 그 그 렌즈인데 저거는 이제 AF는 되지 않아요. 매뉴얼로 맞춰야 되는데 저거는 이제 광축이 이동을 하니까 이미지 서클이 크죠.
그래서 저것도 제가 예전에 사진 통장에서 주목해 봐야 될 렌즈 해갖고 저 렌즈를 소개를 별도로 해드린 적이 있어요. 저게 캐논에서 24mm, 그 다음에 45mm인가? 그 다음에 90mm가 아마 이렇게 세 개가 나올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광각, 표준, 망원 식으로 해갖고 TS2 렌즈는 꼭 틸트와 시프트를 안 하더라도 이미지 서클 자체가 넓기 때문에 중심 부분을 쓰게 되겠죠. 렌즈의 성능이 굉장히 뛰어난 렌즈예요. 그래서 저도 저거 렌즈를 많이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캐논의 EF 렌즈는 이제 크로점 렌즈, 또 뭐 55mm 1.0과 같은 대구경 렌즈, 그 다음에 이제 초창기에 이제 3호 350mm라는 렌즈, 고별 하얀색 예. 그 렌즈도 있었고요. 손떨림 보정 기능이 있는 IS, 얘네들은 이제 IS 그 손떨림 보정 기능을 IS라고 표시를 하잖아요. 예. 요즘은 뭐 이게 많이 대중화돼 있죠. 대중화돼 있고,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계속 이제 처음부터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틸트 및 시프트가 가능한 TS2 렌즈, 그래갖고 초창기가 EF 렌즈가 만들어지면서 50가지가 넘는 렌즈를 보유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고요. 또 다음 사진을 보면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다층 회절 광학 요소를 사용한 최초의 줌 렌즈는 EF F4 DYS 렌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재밌는 렌즈인데 EF 200, 400의 F4 LIS USM 익스텐더 2.4X. 저게 뭔지 아세요? 1.4. 우리가 망원 렌즈 300mm 이상, 500, 600mm 이런 거 300mm 이상의 밝은 렌즈 또는 600mm 이상의 밝은 렌즈에서 더 긴 렌즈를 쓰려면 예. 그 뒤에다가 컨버터라는 걸 꽂죠. 컨버터 1.4x 컨버터 어떤 또는 건가요? 2x 컨버터, 예. 1.6x 컨버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컨버터를 예. 꽂잖아요. 그걸 이제 익스텐더라고 그러는데 이 200, EF 200에 400 F4 저 L 렌즈는 그 1.4 컨버터가 아예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버튼을 켜갖고 쓸 수가 있고, 버튼을 끄면 그냥 200, 400을 쓸 수가 있고, 아니면 그거를 켜갖고 1.4를 곱하게 되면은 그거보다 더 망원이 되겠죠. 더 망원. 그러니까 뭐 4니까 4, 280에 560.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렌즈를 쓸 수 있는데 그 컨버터를 예전에 갖고 다니면서 끼고 빼고 그랬잖아요. 이건 아예 내장이 되어 있어요. ND 필터가 왜 어안 렌즈나 이런 데 내장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내장이 되어 있어 갖고 그거는 사용할 수도 있고 그냥 사용 안 할 수도 있고 그거를 이제 소비자가 선택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요 밑에 이제 EF 1124 F4는 당시까지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초광각 줌 렌즈 중에서 가장 넓은 화각을 보여주고 있는 렌즈. 뭐 캐논에서 뭐 자랑하는 렌즈라고 그래 주는데 뭐 하여간에 1124는 가장 넓은 화각을 보여주는 렌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저 1124에 비구면 렌즈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직경을 갖는 게 들어간대요. 그래. 회사 입장에서는 근데 자랑할 만한데 소비자들은 잘 몰라서.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그런 이제 문헌에 보면 그런 렌즈가 있고요. 이제 정상호님이 썼던 EF-M 마운트가 또 있죠. 예, 미러리스용. 그 마운트는 같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 EF-M 마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나오는 이제 RF가 나오면서 거기에 마운트가 또 한번 바뀌죠. 그래갖고 이제 RF 맞죠? RF? 예. 아까 EF랑 EF-M은 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러리스 그렇죠. 예. 따로 만들죠. 따로. 예. 맞아요. 내가 저거랑 착각했어요. 그 뭐죠? EF-S. 예. EF랑 EF-S는 맞고 우리가 방송에 했던 대로 제가 착각을 했어요. 잠깐. M은 이제 미러리스로 나온 거고. 그래서 어댑터를 팔아가지고 맞아요. 사가지고 EF 50mm 1.8짜리 렌즈를 썼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EF-M은 근데 이제 이미지 센서가 크롭이잖아요. 그 바디가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그 R 바디가 만들어지잖아요. 예. R 바디가 나오면서 이제 16년도였나? 미러리스의 그
뭐라 그럴까, 이미지 센서가 풀프레임 미러리스 이미지 센서가 이제 캐논에서는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알바디에서. 예. 그러면서 이제 마운트가 또 한 번 바뀌죠. 거기에 RF 맞는 마운트. RF 마운트로 또 나오죠. 그래서 캐논의 렌즈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변천 과정을 거쳐요. 자, 저희 이제 렌즈들 다 보여드렸으니까 저희 얼굴도 한번 보여드려야죠. 음, 요즘에 관심사는 뭐예요? 저기 정상호님의. 저요? 오늘 캐논을 이렇게 예. 우리 서로 이제 방송을 했잖아요. 예. 캐논에 대한 여전히 캐논 카메라 갖고 있는 거 있지 않나요? 다 정리했나요? 어떤가요? 디지털은 렌즈 음. 교환식 말고 똑딱이 음. 카메라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제 첫 카메라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디지털 첫 음. 카메라라서 가지고 있고, 음. 제 필름 카메라 아까 말씀드린 음. 이전에 말씀드렸던 캐논 P 모델 가지고 있고, 그에 맞는 렌즈들 그거는 이제 몇 개 갖고 예, 있고요. 있습니다. 그렇죠. M39 바르낙 렌즈 같은 예, 타입의 렌즈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캐논 꽤 써봤죠. 저 미러리스 음. 그 EF-M 마운트 쓰는 미러리스를 음. 써서 뭐 일본 가서 사진 찍기도 했고 그러던 것 같습니다. 써보니까 어떤 거 같아요?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이렇게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캐논 카메라, 그냥 캐논 렌즈들에 대한 느낌. 약간 음. 취미로 찍는 사진가 입장에서는 이건 대부분이 다 그렇죠. 예, 입장에서는 그냥 손쉽게 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카메라 렌즈 가격도 타사 비 제가 쓰고 있는 다른 뭐 후지필름이나 이런 데보다도 훨씬 저렴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필요한 렌즈들을 구성해가지고 사용하기에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니콘하고 캐논은 이제 양대 산맥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예, 근데 일본 내에서도 그랬는데 어쨌거나 일본 내에서는 캐논 렌즈에 대한 평이 상당히 좋았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일본 사진평론가 협회나 사진평론하는 집단들이 있거든요, 거기는. 예. 집단이라니까 좀 그런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나왔던 말이 바디는 니콘, 뭐 렌즈는 뭐 미놀타, 캐논, 뭐 그러니까 그 미놀타 얘기도 나왔었었고요, 그 당시에.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캐논하고 니콘을 굳이 비교한다 그러면 렌즈 쪽은 이제 캐논 쪽에 이제 좀 손을 더 들어주는 말들이 더 많았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캐논에 대한 느낌이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요, 사실은. 아까 말했지만 EF 마운트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이제 한번 그럼 좀 싫었던 적이 한 번 있었고, 또 하나는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뭔가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뭔가 한 번에 딱 정리가 안 돼. 계속 조금씩 계속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다른 것들은 이제 큰 게 굵직굵직 가는 거고, 모델명 정할 때도 그렇죠. 니콘 같은 경우는 뭐 F, F2, F3, F4 이제 상위 기종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캐논은 뭐 F1, UF1, 그다음에 EOS1, EOS, 그다음에 EOS 시스템으로 왔을 때 EOS1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게 다시 EOS1N이 있었고, 그게 뉴라는 거거든요, 새로운 거.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갈 때도 한 번에 딱 머릿속이 정리가 안 돼요. 그게 뭐 사용하는데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번에 이 방송 카메라하고 렌즈 방송 준비하면서도 그런 거에서 또 보면은 캐논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카메라도 많이 만들었고, 거리 연도식 카메라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니콘에 비해서 훨씬 많이 만들었고, 렌즈에서도 굉장히 시대를 앞서갔던 렌즈부터 성능이 뛰어났던 렌즈, 그 다음에 뭐 저가형 렌즈 다 또 물론 만들었지만 그런 렌즈들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던 회사. 그래서 제가 그 바디 또 후미에도 얘기했었듯이 캐논이 제가 생각했던 캐논보다 좀 더 훌륭한 것 같다. 네, 저도 약간 공감을 많이 하는 게 그래요? 이걸 준비하면서 보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이렇게 렌즈 뭐 쉽진 않겠지만 렌즈 그 마운트를 이렇게 여러 번 변형을 하면서 좀 더 성능을 뭐 개선해 좀 더 나가죠. 개선을 해 나가고 하는 약간 그런, 어떻게 보면 기업가 정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서 선택이 쉽지가 않았을 텐데 저렇게 하는 거 보면은 맞아요. 좀 약간 깨어 있는 회사
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든 것 같아요. 그 FT 마운트에서 EF 마운트로 가면서 완전히 마운트 자체를 바꾸는 거는 회사에서도 결정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쨌거나 지금에 와서 보면은 그 결정이 캐논을 지금 전 세계 1위의 기업으로 만들어 준 역할을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결론적으로 말하면 잘 선택된 시스템이었다. 이렇게 그런 보시면 생각이 될 것 들잖아요. 같아요. 요즘에 보면은 EF로 바꾸면서 이제 바꾸게 된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게 뭐 자동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했잖아요. 지금에 와서도 보면은 캐논과 소니를 비교를 소니가 아니라 캐논과 니콘을 비교를 해봤을 때 니콘이 뭐 AF가 캐논에 비하면 현저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밀린다라는 그래요. 예, 얘기도 많이 있고 뭐 실제적으로 느끼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성장인 것 같습니다. 아니 어쨌거나 지금 1위 기업이잖아요. 카메라 네. 1위 기업이 캐논이에요. 와, 여러분들 지금 총 4편에 걸쳐 갖고 캐논 카메라 2편, 그다음에 캐논 렌즈 2편 이렇게 해 갖고 역사 이야기들에 하면서 좀 기술적인 변천 과정들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는데, 아마 캐논 카메라를 쓰시거나 앞으로 또 캐논에 관심 가져 보실 분들은 저희가 했던 것들을 그냥 참고하는 수준에서 그냥 들어주시면,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남은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또 날씨 점점 이제 더 쌀쌀해지잖아요. 건강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